여러분, 동네 세탁소가 폭망한다. 2,000곳이 줄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인데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2,000곳이 줄은 게 6개월 사이에 줄은 거예요. 2,000곳만 줄은 것이 아니라 2,068개가 줄었어요. 6개월 사이. 와우. 완전히 충격이죠. 세탁소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서민층이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충격이라는 게 그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이 지각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 지각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게 이게 세탁업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9년에 전국에 말입니다.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019년이죠. 24,48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000곳이 줄어들었어요. 1,300곳이 줄어들었네요. 23,134곳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00곳은 아니지만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 22,472곳. 그런데 2022년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00곳이 넘어 줄어들었으니까. 22,472곳에서요. 2404곳. 그러니까 2,068개 줄어드는 겁니다. 2,068개. 야, 이거 뭐 완전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딱 두 가지로 지금 분석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워낙 활성화됐습니다. 워낙 활성화됐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요즘은요. 세탁 공작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세탁 특공대도 있죠. 런더리라는 데도 있고요. 뭐 그린토피아라는 데도 있고요.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워낙 심각하게 밀려오니까 이게 세탁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괜찮을까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확대되니까 세탁소가 견디지를 못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장난 아니죠. 지금 여러분 봄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가을이라고 느껴지세요? 봄도 워낙 짧기 때문에 봄이라고 느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가을도 굉장히 짧아져서 가을이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에서 그냥 여름으로 갔다가 여름에서 겨울로 그냥 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기후변화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소라는 게 봄에 벌어서 여름 먹고 살고요. 가을에 벌어서 겨울 먹고 사는 게 이 세탁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니까 이게 세탁을 그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되는 세탁이라는 게 이게 패딩 같은 것 그런 거잖아요. 그죠? 패딩. 뭐 다시 말해서 덧옷인데 이거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요. 이거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입고 다녀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세탁하는 거 굉장히 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게다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크게 안 삽니다. 이게 가을이 있으면요. 옷을 더 사게 되거든요. 가을이 길어지면. 가을에 맞는 옷을 사고
겨울에 맞는 패딩을 사고 이렇단 말입니다. 겨울을도 사고. 겨울 외투 자체가 적어진 거예요. 한 번 입으면 계속 입어가는 거. 그러면 가을에 입을 옷은 안 하잖아요. 아예 없어졌으니까. 봄도 마찬가지 없어졌으니까 안 하고요. 게다가 정장. 여러분 정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탁소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돼. 정장이나 외투가 돈이 되는데 정장 요즘 정장 잘 안 입잖아요. 요즘 대기업도 말입니다. 뭐 정장 입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청바지에 셔츠 하나 입고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워합니다. 하나같이 다 어려워합니다. 워낙 많이 망하니까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후변화도 영향을 주지만 프랜차이즈 세탁 중개업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동네 세탁소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이제 살면서 저만 하더라도 새 옷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수선해서 잘 입거든요. 수선해서. 근데 수선할 때가 없어요. 진짜 수선하려고 그러면 찾고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탁소에다가 수선 맡기면 알아서 수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수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도 피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저는 세탁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무더기 폐업, 줄 폐업 안 할까요?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세탁소 운영하는 게 더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세탁소가 점점 없어지면 참 충격이다는 생각 그렇게 들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선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 쉽게 말하면 50세 이상 여기는 이제 세탁을 하는 수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뭐 40대, 30대, 20대만 하더라도 수선 안 합니다. 20대는 그냥 입다 버리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대, 60대, 70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수선집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긴 한데요. 결국 말입니다. 뭐 프랜차이즈가 대세면 프랜차이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수선집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바느질은 해야 되거든요. 터져지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가 단순하게 그냥 바느질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 세탁이라는 게 결국은 대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안타깝기는 그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프랜차이즈 세탁소를 한다 하더라도 수선집을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도 요즘 수선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수선비 청바지 하나 수선하는데 그냥 4,000원 5,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이게 여러분 프랜차이즈 세탁소는요 편리하긴 해요. 뭐 운동화까지도 다 빨아주니까 말입니다. 운동화까지 다 빨아주니까 편리하긴 한데 세세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교함을 바탕으로 이게 맨투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대1 마케팅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게 정교하게 해주면 수선도 해주고 옷을 아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옷을 관리를. 그런 서비스를 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교함, 세밀함 이런 데 대한 마케팅과 수선에 대한 마케팅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저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동네 세탁소 폐업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 돼갈 것 같습니다. 참 시대가 빨리 변해요. 근데 그 시대가 변하는데 그대로 대응을 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거든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필요하다. 세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도대체 다음 단계는 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또 여기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 뭔가 제2의 어떤 직업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또 한 번 해봅니다.